10월 29일 KBA 뉴스브리핑입니다. 공공의대법이 결국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가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심의를 보류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다음날 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 간의 의견차가 컸습니다. 안건을 상정할지 말지를 놓고 찬반이 분분하자 기동민 소위원장은 할 말도 많고 아쉬움도 있겠지만 정부가 다음 국회에 관련 법안을 다시 제출해달라며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공공의대법 신설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보건복지부는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김강립 차관은 아직 20대 국회 회기가 끝나지 않았다며 끝까지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 의료과실이 인정된 후에 병원 측이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의협신문이 법원 판례를 분석한 결과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지난 1993년 척추 수술을 받은 환자가 하반신이 마비되자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병원 측은 어차피 환자한테서 받을 진료비가 있으니까 여기서 손해배상금을 상계, 즉 빼겠다고 했는데요. 대법원은 그건 안 된다, 수술비나 진료비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가 지금까지 인용되면서 비슷한 사건에서 병원 측이 줄줄이 패소하고 있습니다. 결국 환자는 공짜로 진료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 반면 병원 입장에선 퇴원해도 되는 환자가 몇 년째 입원하는 사례가 늘어나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도 전공의 모집 결과가 나왔는데요. 빅5 병원들의 인기는 여전합니다. 의협신문이 조사한 결과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그리고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전공의 정원은 총 840명인데요. 여기에 1000명이 몰렸습니다. 과목별로도 차이가 있는데요. 내과는 모든 병원에서 정원을 초과했고 외과와 산부인과는 정원에 미달했습니다. 한편 전공이 처우 문제로 논란이 됐던 병원들은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당직 중 전공의가 과로로 사망한 길병원 소아청소년과는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전공의 파업 사태가 있었던 당국대병원, 레지던트 폭행 사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북대병원도 미달을 면치 못했습니다. 앞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개인정보는 연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가명정보는 본인 동의 없이도 각종 통계 작성이나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동안 개인정보 활용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많았는데요. 보험업계 같은 산업계에선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주장해왔고 반면에 의료계는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건 연구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는 건데요. 현재 국회에서는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올라온 상태여서 이 법안의 처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의 활발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필수 단장을 비롯한 기획단은 27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만나서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이 단장은 의료인 폭행 문제 등 의사뿐만 아니라 국민도 알아야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올바른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동영 대표는 적극 검토하겠다며 의사단체가 정치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총선기획단은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등 주요 정당을 만나서 의료계가 제시하는 총선 공약을 전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